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게 소리가 또 안 나가지고요. 이거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컴퓨터가 말이죠. 이렇게 금방 이게 뭐가 좀 기술적으로 이게 이 마이크 이 세팅이 바뀌어요. 저절로 전자적으로. 요걸 항상 확인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참 체크를 안 해가지고요. 자, 지금은 뭐 소리가 잘 나리라고 믿습니다. 소리 잘 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정선거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 헌재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짚었어요. 이거 투표자 수하고 등록되어 있는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한 사람 수하고 안 맞아요. 이거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투표자 수 요거 검증하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잘 들리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헌재 요청을 했는데 이 헌재 요것들이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완전히 좌파 소울 요것들이 요거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미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헌재가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왜? 이미 이미서 같은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헌재 지금 재판관들 중에 4명이나 선관위원장을 이미 역임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그의 편이라고 요 인간들이 부정선거에 귀 하나 깜빡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요거 참 큰일 났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이번 계엄령 선포의 3가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 다음에 입법 독재, 요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 계엄을 통해서 요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바로 계엄을 해제할 거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림, 빅픽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를 안다로? 그러면 이거 봐. 국가 비상사태가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탄핵해야 돼. 이게 좌파들의 논리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이 논리고. 그래서 이 좌파 소울 헌재에서 이 판결은 이 재판관들 성향 자체가 요거는 맞지가 않다. 자격이 없다. 이거를 심사할. 그러니 너희들은 빠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벌써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투표자 수 확인하자, 검증하자, 요거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요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신문에는. 근데 이거를 일반 우리 지금 유튜버들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 신문에 한 줄 나오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리고 워낙 헌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큰 것만 하니까 요거가 별거 아닌 걸로 하지만요. 헌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6일부터는 종일 지금 심리를 한다. 요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정선거 문제를 이거는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싹 다 한 칼에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지하게 이게 위험스러운 판단이다. 이 얘기는 이거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계엄을 핑계로 해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돼. 요 빨리 가기 위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아예 싹을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요거를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요 방송을 통해서 아주 세게 한번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그래서 우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헌재가 안 해. 부정선거 투표자수 검증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부정선거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검증을 피하는 걸 보면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다. 이게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보면 이거 봐라. 윤 대통령의 선교지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재가 도망가잖아.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부정선거의 이제 상징어잖아요.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쓴 책이 있어요. 요게 지금 교보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한 칼에 무슨 소리야? 부정선거 투표자수 검증할 수 필요가 없어. 이 얘기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들이 판단을 해놓고 지금
이런 그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헌재의 이 탄핵 심리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윤 대통령의 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행되었다고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지 그 대국민 담화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이슈화시켜서 이 헌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부정선거에 대한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제고하도록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요 인간들이 말이죠. 이 좌파 수구린 인간들이 요거를 갖다가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슈화시켜서 여론의 압박을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손편지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나들어온 얘기를 보면요. 자,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6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해서 이제 SNS에 올렸어요. 여기를 보면 그 담화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이 발표된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검증과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걸 거부한다면 헌재가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손편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보문고에서 최근에 The Stop the Steal이라고 하는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요 분들이 쓴 요 책이 지금 랭킹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 이게 1월 24일에서 1월 30일까지잖아요. 주간. 이런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거를 싹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헌재냐. 아이고, 피노님, 예, 고맙습니다. 예, 피노님 고맙습니다. 예. 자, 이래서 이거를 다시 불을 지금 끌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6일서부터 종일 재판하는 거. 요게 새롭게 나타난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놨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방증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한 요 부정선거의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이냐 주장한 게. 자, 그래서 요 손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 이제 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형식입니다. 이러면서요.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가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지 국회의석을 계약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비교가 좋죠. 예.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이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모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 여기서 디지털 시스템, 가짜 투표지 투입. 이게 부정선거의 유형인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메인 서버의 전산 조작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이게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이 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있다 이거죠. 배후 세력. 이게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했더니 북한의 개입 의혹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들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를 보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사회주의 국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몰고 있는 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 이게 뭡니까? 특정 세력. 이게 민주당 세력이잖아요. 왜? 이 DJ가 남북한에 IT 연합회사를 하나, IT 합작회사를 만들어갖고 단동에 본부를 두고,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전자개표기. 요게 지금 2002년도 대선 때부터 들어왔다. 이게 매사추세츠 MIT 우리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2회차인가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사 조정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위기죠.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도 국가 비상사태, 비정상적인 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이고, 유리성 님도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신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훈 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피노님 고맙고요.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아까 요 자료에서 보여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 서편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선거, 이 이유, 거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그래서 계엄령 아니고서는 이거를 파헤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선견지명. 딱 헌재가 떡 떨어지게 이거 안 해. 투표자 수 조사 검증 안 해.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슈화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지금 신문마다 안 나온 데가 대부분이고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신문을 많이 읽어보면 어느 신문에 딱 한 줄 나왔어, 한 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튜버들도 이거를 그냥 건너뛰게 하고 있고 메인 미디어에서 건너뛰어 버리니까. 그런데 요거는 건너뛸 게 아니다. 건너뛴다고 하는 것은 계엄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건 그럼으로써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헌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아니할 수 없고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이거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요제 이재명의 측근들 대표적으로 3명, 그러니까 세종연구소의 부소장, 그리고 국방대 교수 A씨, 그리고 국방문제연구원, ADD 연구원의 원장, 요 3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말이죠. 이런 인간들은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어요. 또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한 걸 보면 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불공정도 이 정도까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재명 측근 이 3명과 관련해서는 부정선거인데 그 중에서 바로 공약을 국가연구소가 도와준 겁니다. 국가연구소와 세종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연구원 이런 데서 말이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국방 공약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국방대 A교수를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했습니다. 오늘 이는 서울 북부지검 사항이 되겠는데 이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이는요. 지난번 20대 대선 때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번 대선 때 선대위 국방정책특위 부위원장까지 좀 맡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대 교수 A 교수도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교수는 국방대 교수인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도요. 이번에 이제 걸려들었어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왜냐? 세종연구소 김정섭 부소장의 지금 청탁, 부탁을 받고 공약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김윤태 연구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연구원 소속의 연구원 3명도 이 공약 개발 지원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요. 요 내용은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결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제 오늘에서야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검찰이 말이죠. 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하고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 행태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죠. 이 배신자 최상목이가 오늘은 지금 헌재를 작심성토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헌재다가 말이죠. 긴급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최상목이가 걸려드는 것은 왜 재판관을 3명, 그러니까 조한창, 그다음에 정계선, 마은혁 요 3명을 여야 간에 다 합의했는데 마은혁이를 빼고 왜 2명만 임명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마은혁까지 빨리 임명하라. 이제 요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헌재에서 말이죠. 딱 하루 심리를 하고 바로 종결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2월 4일 날 3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얼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재판을 더 해줘야지. 그래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놓고 요 여야 합의,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헌재에 제출한 여야 합의 공문만 갖고서는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당시 원내대표 추경하고 이 박찬대 요 둘을 재판정에 불러라. 그래갖고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술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헌재에 지금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헌재가 설령 마은영이를 임명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최상목한테 강제권을 즉 무조건하고 임명하라. 헌재의 판결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법조의 해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슈화 시켜서요. 끝까지 또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은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겠느냐. 근데 마은영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요. 정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영배라든가 이미선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완전 종북 좌파입니다. 이거는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간첩. 그동안에 인천 지하노조에서 선전을 담당하는 교육까지 실시한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센 종북 좌파입니다. 그래서 요 인간은요. 여야 간의 합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헌재가 뭡니까? 헌법 가치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헌재인데 요 마은혁 같은 인간은 이게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전선동까지 한 인간 아니에요.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헌재의 희유자라도 옆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인간이야말로 그야말로 통전 북한의 공작기관의 대남 지령에 따라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그 DNA가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뇌 구조가 안 바뀌었죠. 더군다나 이미 헌재 동지들이 지금 이미 3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열차게 그야말로 그 반한 활동을 판결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크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예.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요 40여 기는 지금 이 법조계 해석대로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최상목에는요, 더 이상 배신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무조건적으로 요거는 갖다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 40여, 이 헌재에서 틀림없이 2월 3일 날 이거 임명하라. 요런 이제 판결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이 청문회 석상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3명, 조한창,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40여, 요 3명의 청문회 석상에서도 이게 계속 거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권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임명일 돼야 된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야 질도 임명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인간들은 말이죠. 이렇게 종북 좌파 간첩 비슷한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압박을 가할 텐데 판결을 내려서 요거는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헌재가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지금 이제 이 40여 기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만이 지금 여러분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지금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요것들 완전히 좌파잖아요.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여기만 인간들이고 그리고 정계선이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에 조한창이가 들어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이진수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보면은 4대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네. 4대4 그러면은 이게 4대4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4대4 하면은 탄핵이 인용이 안 돼요. 의결 정수가 부족해. 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40여 기를 갖다 놔 그러면은 6대3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왜? 정정미가 이번에는요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섰고 그리고 김영두는 탄핵을 기각하는 쪽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두를 빼오면 5대3이 되는 거예요. 남는 사람은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3명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6대3으로 가결이 되는 겁니다. 6대3. 왜냐하면 의결 정정수가 6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한 명을 갖고 와야만이 그야말로 꿈에도 소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통해서도 이거 잘하면 기각될 수 있어. 이런 법조계의 의견도 나오고 그럴 가능성. 그래서 이 기각이 되도록 하려면 5명을 우리가 딱 잡아야 되잖아요. 이 5명의 보수파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성을 세게 질러야 된다.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위가 중요하고 거기에 정치적 함의가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현장에 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우파 헌법재판관들의 변신, 배신, 그리고 흔들림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현장에 좀 많이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성원을 또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98만 2천 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10만을 돌파하고 그리고 100만을 돌파하고 120만을 돌파해서 조중동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요새 우리 보수 유튜브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께도 제가 자신 있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알차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신뢰하시고 젊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